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레저세 10%에서 30%까지 인상을 한다고 국회에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를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세종일보네요. 세종일보에서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는데요. 레저세율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추진. 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경륜, 경정, 경마 등에 과세하는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박 중독, 범죄율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해 시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합니다. 레저세가 이게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수익원이 되는 이제 지방세의 증세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적을 도박 중독, 범죄율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한다.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가에서도 잘 안 되는데 시군에서 이거 재원 확보해서 한다고 이게 될까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고찰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줄줄줄 생략하고, 그래서 이현재 의원은 현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의 발생에 이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빈번하며 도박 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 사회 문제, 여기도 노출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 재원.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된 내용에서 이 개정안은 이현재뿐만이 아니라 대표 발의를 했고, 홍철호, 정석준, 이진복, 김성원, 임영호 등 심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런 식이 이게 바로 뉴스의 골자입니다. 자, 어떨까요? 참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게 돈키호테적 발상이다. 이거 실현도 불가능하면서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큰 건데 너무 과소평가했고, 요 10%에서 20% 하는 레저세 인상의 범위가 엄청난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200만 명 이상의 서민들이 나가자빠지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손쉽게 툭툭 하나 더씩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경마의 세제 구조, 이거부터 알아보겠어요. 경마는 레저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탈 27%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27%가 이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세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막걸리를 사면 27%예요. 27%를 빼고 73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47%를 떼고 53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추가 공제를 하게 됩니다. 22%나 더 떼요. 22%나 떼는 건 어떻게 되냐면 200만 원만 넘으면 막권으로 이제 적중해서 찾는 환급금이 2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22% 떼고요. 그 다음에 배당률이 100배만 넘으면 무조건 뗀다. 그것은 승식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삼쌍승식 경우에는 전체의 39%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103%까지예요. 그러면 103% 외부에 있는가? 그러면 61%에 해당되는 요것하고 볼 때 여기도 가깝군요. 62%에 해당되는 것이 100배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삼상승식 배당이 형성이 되면 경주 결과 뭐 1경주 얼마, 몇 배, 2경주 몇 배, 3경주 몇 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때, 결과가 형성이 될 때 100배 이상 형성이 되면 세금을 떼는데, 그 100배 이상 형성이 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62%나 된다는 거예요. 삼상승은 툭 하면 100배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삼복승식 한번 보겠습니다. 삼복승식은 얼마나 형성이 되느냐, 예, 볼 때에 78%까지가 이제 99배니까 22%가 100배 이상 형성이 됩니다. 이 삼복승식이 배당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22%는 100배 넘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쌍승식을 봅시다. 쌍승식을 보게 되면은, 예, 15%가 10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15%. 예,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승은 어떻게 되느냐. 복승은 조금만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자, 100배. 100배가 여기 있군요. 6% 정도네요. 6%. 예, 6%죠. 예, 94니까 94%까지 100배 이전이니까 100배가 넘는 것은 6%. 예, 100에서 빼면 6% 아닙니까? 6%가 100배가 넘는 배당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삼복삼쌍이 지금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복승이 한 30%, 33%, 그 다음에 그거에 그 비슷하게 삼복승식이 형성됩니다. 또 한 30%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쌍승은 12% 정도 됩니다. 12%. 그 다음에 복연승이 이제 한 5% 정도. 예, 단승하고 연승은 합해서 뭐 한 1.5%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쌍승이 있잖아요. 예, 쌍승은 복승의 한 절반 정도, 20% 정도, 예, 20% 정도. 이렇게 해서 100% 이 점유율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절반 이상이 100배 이상의 이 추가 공제 22%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볼 때 경마의 세금은, 경마 공제 세금은 총 얼마냐 되느냐, 지금 43.06%를 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때 세금으로 떼가는, 공제로 떼가는 그런 비용은 100원짜리 막건을 샀을 때, 만원이 맞았다, 만원 맞았다. 그러면 4,300원을 떼가고 5,700원만 내준다는 거예요. 43%를 떼간다. 43%. 무려 절반에 가까운 걸 떼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10%에서 30%로 인상한 발의가 통과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58.66%를 떼야 돼. 절반이 훨씬 넘는 58.66. 그러니까 만원이 맞았다면 5,866원 새 거를 내고 4,200원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4,100원. 응? 4,100원 정도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뭐, 경마예요? 참, 나 한심합니다. 그래서 경마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리고 또 서민이냐 아니냐 부자냐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경마 인구는, 예, 경마 인구 추적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유튜브로 제가 마련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일반 객관적으로 한번, 그거와 별도로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이 마사회에서는 항상 이제 경마 인구를 200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학자들에 의하거나 저희가 이제 추산한 거는 한 10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경마 추정 인구 하루 이용객 이런 걸로 잡았을 때 약 100만 명이다. 예, 중증 사용자는 그때 뭐 한 4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이카드 회원수로도 짐작을 할 수는 있어요. 마이카드 회원수가 현재 얼마냐? 28명이니까 2018년 12월 말 현재로는 한 30만 명으로 추정이 되겠네요. 38명, 30만. 그럼 회원, 마이카드 회원만 30만이면은 그거에 한 2배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매출 비중으로 따져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마이카드 회원들이 매출을 일으킨 게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연간. 예. 그런데 마이카드 회원들은 10만원 이상 베팅을 못합니다. 10만원 이상 베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정확히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10만원 이상을 무시하면서 비중을 따지면은 총 매출액이, 마차의 총 매출액이 7조에서 8조예요. 8조라고 넉넉하게 잡았을 때 8조 원의 매출 중에서 2조 원이 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요. 그게 27%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한 2%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기타 소득세 그 22%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요즘은
엄청나게 많이 떼갈 거예요. 왜냐면 200만 원까지 그 감안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떼갈 거고,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옛날 자료로 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2% 정도의 상관이 있고, 그걸로 추정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되냐, 1조 6천억 됩니다. 1조 6천억. 1조 6천억. 그러니까 8조 원 중에 1조 6천원 여기 마이카드 회원의 매출이다 할 때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전체 매출의 5분의 1에 해당돼요. 전체 이제 5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30만 명의 5배면 150만 명이 이 마사회 추정되는 경마 인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론적인 값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만 명 이상, 10만 원 이상 베팅을 못하기 때문에 좀 줄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60만에서 100만 사이,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마 인구는 그렇게 추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냐 부자냐, 이것을 한번 따라봅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 구조. 첫 번째, 도박 이용 실태 및 도박 중독 유병률 조사. 이것은 마사회 연구용으로 2009년에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득에 따른 연간 도박 참여율을 알아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도박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요 사이에 가구 소득자의 도박 참여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때 64.1%였어요.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도 39.8%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011년 12월 한국갤럽을 통해서 복권 인식도 조사를 한 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1년 사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1회 평균 금액은 1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95.3%예요. 재미있는 것은 구매자의 70%가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의 중간 소득계층이라는 거다. 출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1년 마사회 국정감사 시 경마고객 4명 중 1명, 23%에 해당하는 인원이 바로 월 100만원 저소득의 서민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렇게 입력한 그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권 구매 성향도 건전해지고 있다. 발매 금액 중 5천원 미만의 비중이 2001년 3.9%에서 2006년에 8.5%로 상승한 반면에 10만원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서 39.1%에서 29% 하락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서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마사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도, 그러니까 저 타이팅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경마장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실패 마크는 거의 대부분이 100엔짜리였다 하는 거예요. 100엔이면 우리나라 환율로 환산하면 1,000원 좀 넘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파레토 법칙, 요거 경마 전문, 경제학 전문 용어죠.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고액 베팅자 5분의 1이 전체 수입의 5분의 4를 차지한다. 이게 경마에서도 바로 이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 결국 경마인 서민은 전체 5분의 4에 해당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게 여기 비율에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사에서 밝힌 막권 발매 성향을 보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만원 이하가 69.2%에서 71.2%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반면에 10만원은 56.6%에서 3.1%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하튼 최종 결과를 보면 2014년 결과치만 보면은 10만원짜리 막고는 3.1%에 불과한 반면 그 다음에 1만원 이하의 막고는 71.2%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부자들은 이거 아니죠. 1만원 이하 사지 않습니다. 10만원짜리 사는데, 그렇다면은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마의 레저스의 인상으로서 영향을 받는 인구는 부자가 아니라 서민이라는 점이죠. 서민이고 일반 국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인데, 그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된다는 그 추론은 경마 인구만 100만 명이고, 경마를 하게 되면은 경마와 경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전까지 있잖아요. 경마 인구가 100만인데 이 경륜 경전까지 하면은 15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토 인구, 이 토토도 같은 사행성으로서 레저세가 이렇게 같이 인상이 되면 영향을 같이 받아요. 이 뭐 소싸움까지 다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레저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여기 레저세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경마의 레저 세금은 과연 적정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국제 보고서에 따른 보고서를 한번 참조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H는 국제 경마 연맹이죠. 여기에서 연차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자료를 한번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황금률에 관한 자료를 발췌를 해보겠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이겠는데, 일단 여기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표시한 것만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ABC 순으로 나라 이름을 왼쪽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리턴 투 커스터머가 리턴 투 플레이하고 똑같습니다. RTP 즉 황금률이죠. 공제율을 뺀 나머지 되돌려주는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영국계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사이입니다. 그리고 90%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79%로 나와 있어요. 79%로 있고, 일본은 75%입니다. 일본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74.9%.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73%로 여기 적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추가 세금은 여기에 반영이 좀 안 된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이 이제 몇몇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매출이 적은 나라, 이게 매출이거든요. 베팅한 총, 베팅 턴오버,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매출 큰 나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일본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료를 이 자료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꿔서 보면 2013년 자료예요. 아까 그거는 2016년 자료고요. 2013년 자료에서 16년 뭐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고, 이때에 이건 매출 순위로다가 이제 정리를 제가 했어요. 텍스트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등부터 한 20등까지만 보면 될 겁니다. 1등부터 한 20등? 이 정도로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참 힘드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매출 1위에요. 전 세계에서 매출 1위인데, 이때 황금률이 75%. 영국은 2위인데, 황금률이 이제 86%. 호주, 프랑스, 이런 순으로 됐다가 우리나라가 황금률이 여기 7위에 매출이 7위인데, 73%로 경향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는데, 이 모든 경마 매출 상위 수준의 20개 국가 중에서 한 개 나라만 빼놓고는 전부 우리나라가 꼴등이다. 그 중에서 제일 꼴등이다. 그 한 개 나라가 어디냐? 보면은 여기 터키 나라예요. 터키. 그 외에는 뭐 70%짜리도 있고 덜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뭐 비슷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매출이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여하튼 이게 보면은 터키라는 나라가 50%고 그 외에는 뭐 노르웨이도 뭐 68%긴 하지만은 일단은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터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생활 수준하고 문화가 비슷하긴 한데, 이 나라는 뭐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국가는 이 도박을 금기시하는 나라예요. 공산국가도 이제 도박을 금기합니다. 그래서 공산국가가 여기에는 없어요. 뭐 그런데 도박을 금기시하면서 이 나라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 모양입니다. 두바이 같은 날도 이제 이슬람 국가지만은 거기에서는 이제 허용을 하고, 거기는 세계 상금 1위의 경마대회를 여는 나라예요. 돈이 많은 나라니까. 그래서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즐기는데, 여하튼 간에 이 경마를 예외로 이렇게 열어둔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터키도 이제 예외로 열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금기시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마는 금기는 아니지만 도박죄가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그런 형태이죠. 여하튼 간에 이쪽에서는 금기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그 외에 영국계 나라를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80에서 90%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수입한 가장 많은 나라이 뉴질랜드였죠.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가 얼마입니까? 84% 아닙니까?
근데 호주는 얼마예요? 86%. 홍콩은 얼마? 홍콩. 바로 이게 가까운 홍콩 같은 거 얼마예요? 홍콩이 84%. 미국 얼마예요? 미국. 여기에는 없지만은 79%로 돼 있어. 70%. 이건 미국 거는요. 따로 이제 2011년 자료에 보면은 집계를 해서 주마다 평균을 해서 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79%로 돼 있어요. 예.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도 75%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은 어때요? 75%인데 추가 세금이 없어요. 22% 없는 상태에서 75%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다가 또 20%를 또 뗀다고요? 더 뗀다고요? 이건 그냥 어휴, 이건 그냥 내가 뭐 망치만 들고 있으면 내가 그냥 그런 심정입니다. 여하튼 예,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내가 국제 IFH 보고서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무시한다라는 측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마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경마의 현황, 경마 상황을 너무 무지한다. 경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너무 무시한다. 경마인들을 너무 무시한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은 빼놓고 외부인이 경마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경마 정책을 다루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경마인들이 뭐 한두 명이고 어린애고 뭐 이런다면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경마 경륜 경정과 토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린애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는 오히려 없어요. 다 성인들이고요. 생각 다 빤듯한 사람들입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시대예요? 이 밥만 먹고 사는, 돈 벌어서 소고기만 사 먹겠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어요. 이제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레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놀거리도 생각하고 취미도 생각하고 돈 쓸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달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저 사람들은 무시, 그리고 자기네들 생각만 해버리고 중심으로 막 자기들 생각만 중심으로 해서 해버리고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 걷어서 뭐에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이 터졌는데 이 돌을 빼서 저 돌을 막는다, 저 구멍을 막는다고 봤자 뚝은 터지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이 지금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 살린다고요? 아니 지금 당장 경마인들 다 죽어 나빠지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 쓴다는 얘기예요. 어디? 예? 누굴 살린다고요?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사람은 국민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을 빼놓고 딴 사람들 살리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 살리려고 그러나요?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딘지 교통세에서 교통세를 걷어들이면은 교통 문제 해결하는데 쓰는 거고요. 예,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야다. 이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얻은 수입은 교통 질서 확립하는데 교통 문화 이런 교통을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이 레저세, 경마세 막 이런데 경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고 공제를 하면은 경마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경마인을 위해서 써야 되고 경마 문화, 경마 레저 이런 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갖다 빼서 딴 데다 쓰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무시당할 사람들이고 아주 부자라서 돈 많은 사람이라 마음대로 돈을 빼서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경마인들은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는 국민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헌법에 뭐가 돼 있어요? 뭐 평등,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경마인이든 경마인이 아니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없고 저 사람들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마에는 더 이상 봉이 아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왜 봉으로 만들어 놓고 그룹을 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경마인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 이분법적인 논리에 엉터리 논리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적어도 경마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자, 이거 봐봐요. 세 번째, 주제는 문제시다. 전문가가 나와봐라. 전문가. 경마에 대해서는 전문가, 경마의 문화, 경마의 취미, 경마의 레저, 이 레저와 같은 이런 토토의 레저, 경륜, 경정에 대한 레저와 문화와 이 취미생활과 여가를 선용하는 문제, 돈을 쓰는 수요처에 대한 문제, 소비에 대한 문제, 예? 돈만 벌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벌어서 소고기만 사먹는 그런 시절이 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소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나서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예?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레저세 1%를 올리면 얼마만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 결과 보고대로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해야지.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20% 지금 300%를 올린 거죠. 10%에서 20, 30%를 올린다는 것은 300%를 올린 거예요. 300%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요처와 공급처는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마인들에 대해서 걷어들인 것은 경마인들에게 써야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지금까지 빈틈없이 짜여진 균형 틀에 갑작스러운 혁명. 그러면 10%에서 30%까지 인상을 했다. 그럼 그전에는 뭔가 잘못됐던 거예요? 한참 잘못됐네. 그전에는 뭐 이렇게 뭐 5% 인상 문제가 아니라 300%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 발의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지입니다. 이건 갑작스레 난데없이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이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균형 틀에서 딱 맞춰 있게 균형적인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갑작스럽게 튀틀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는 안 된다. 특히 이 중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언론이라는 데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잘 알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언론 보도기관입니다. 이 보도기관에서 이 경마의 세금에 관해서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 잘못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발췌를 했어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스포츠 토토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음에 가까운 그 로또에 맞으면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음에 가까운 그 50% 뛴다는 얘기죠. 내야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토토나 뭐 경마, 경륜 이런 것들은 배당률이 100배 이하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용국 기자입니다.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경마는 사전 공제를 해요. 이 경마의 세금을 아무것도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있잖아요. 27%를 걷어요. 27%. 자그마치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7%를 걷는데요. 경마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엉터리 기사를 갖다가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27%나 내잖아요. 사전에 배당률에서 떼기 때문에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전에 사전 공제를 하겠다뇨. 사전 공제. 배당률에서 재고 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안 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잘못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 저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띄게끔 말이야. 아주 나쁜 교묘한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한심한 보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여기 자한당 이현재 의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경마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순리와 형평성 위에 보호단체 없는 전력약세 틈타서 증세 그 여파는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이 경마 인구들은 이제 보호단체가 없어요. 다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경마 인구들은 서로
금기시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섀도우맨입니다. 섀도우맨. 그림자 사람이지, 그림자 사람. 나는 없는 거야. 맨날 보면은 말이지, 경마에서 예상지 끼고 막 하다가 예상지 다 버리고 사인펜까지 딱 버리고, 양복 털털 털으면서 말이지, 아무데도, 좋은 데 갔다 온 것처럼 말이지, 경마, 하러 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귀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맨날 섀도우맨이에요. 그림자 사람이다. 자기는 이 어떠한 소비자 단체 운동이라든가 어떤 것에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나는 경마를 안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 거기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노려서 이 천지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헐뜯고 막 뜯어갑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전략약세 요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남이 약한 걸 말이지, 그 이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거죠. 예. 다음에 선거 정치적 활용은 안 된다. 이것이 개인적인 정치인의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한다면은, 예, 경마에서 예전에 그 22%를 추가 세금을 띈 거 200만 원 환급시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 그 증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색을 했어요.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이 죄악세로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죄악세에서 뭐가 있냐? 담배를 증세를 했어요. 담배 증세를 하고 서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반감을 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마도 22%를 더 떼서요. 200만 원 이상이면 22%더 추가 공제를 했어요. 그래서 경마인들한테도 엄청나게 반감을 샀어요. 아까 경마인들 1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이게 뜨거운 감자라서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건드렸어요. 건드리면서 이걸 바로잡자. 공무원연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누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누가 고양이 방울을 다느냐, 그 문제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걸 고양이 방울을 달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탄핵의 이유가 되지 않았느냐. 탄핵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문제, 담배세, 그 다음에 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실을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자한당입니다. 자한당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이 민주당이 원래 법을 만들어서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다 누가 발의를 했던 간에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에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국회의장도 있고 민주당이고 여당이고 다 여당이 더 숫자가 많고 막 이랬는데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했다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바로 레저세 20%를 인상을 하게 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레저세 10%에서 20% 추가로 30%가 된 거, 300% 인상이 된 그런 내용들은 정부에서 한 것이다. 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 지지하는 표가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 박근혜 정권이 그 표를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음흉한 꽁수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결론. 마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사설 경우만 증가한다. 예, 마사의 매출은 당연히 급감하겠죠. 마색을 많이 떼는데 어느 누구도 말이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27%만 해도 아우성인데 이긴 사람도 없고 전부 그냥 경마만 하러 갔다 온 그 횟수가 증가할수록 돈이 베팅한 금액이 증가할수록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300%나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할 사람들은 사설 경마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거 안 할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 예, 이렇게 된 결과가 초래해서 레저세 증세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레저세 증세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헛짓거리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냐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건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